이 전설적인 자물쇠 장인은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금고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스스로 그 안에 갇힌 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걸고 누군가 자신의 걸작을 열어주길 바랐죠. 하지만 그 천재는 100년이 지나서야 태어났습니다. 고작 8초면은 은금고 하나쯤은 거뜬히 열 수 있는 실력이었지만 인터넷에 올린 교육 영상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수상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전설적인 자물쇠 장인의 금고가 어디 있는지 안다며 1년에 한 번 열리는 지하 개봉대회에 참가하라고 초대했죠. 이런 대규모 행사는 난생 처음인 샤오바이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다른 선수들은 이미 금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나 늦게 출발했지만 샤오바이는 4위로 당당히 2라운드에 진출했어요. 현장 분위기에 적응한 샤오바이는 자신감 넘치게 잠금 해제에 돌입하는데요. 그런데 주최 측이 이번 라운드 자물쇠 안에 오르골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 때문에 자물쇠 내부 금속의 충돌음을 감지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졌죠. 그런데 이 방해 요소가 옆에 있는 장발 남자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듯했어요. 그는 단 2분 만에 2라운드 자물쇠를 열어버리고 먼저 결승에 올랐습니다. 바로 뒤이어 진출한 샤오바이는 그제야 알게 됐죠. 이 사람이 바로 8년 연속 우승한 지하 개봉왕이라는 걸요. 결승전에 올라선 두 사람에게는 단 3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일일로 복원한 왕실 금고 보안문에 도전하는 건데요. 장발 남자가 문 안쪽 소리를 들어보더니 보안문 내부 이중벽에 스펀지가 채워져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금속 충돌음이 거의 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자 그는 바로 소리 증폭 이어폰을 꺼내서 보안문에 딱 갖다 붙였습니다. 모두가 이번엔 장발 남자의 승리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샤오바이는 오른손의 촉감만으로 보안문의 내부 구조를 감지해냈어요. 알고 보니 현장 관중들의 열광적인 함성이 보안문의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그의 신의 오른손이 포착한 겁니다. 남은 시간은 단 1분. 샤오바이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다들 포기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단 15초 만에 대문의 자물쇠 3개를 연달아 열어젖히며 금고를 완벽하게 해제합니다. 새로운 지하 개봉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주최 측은 전설적인 자물쇠 장인의 금고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금 100만을 건네며 그를 보내버렸어요. 그때 한 수수께끼 같은 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알고 보니 대회에 그를 대신 등록해준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어요. 전설적인 자물쇠 장인의 금고는 워낙 정밀해서 지금까지도 3대 은행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개봉의 꿈을 이루려면 자신의 팀에 합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샤오바이는 두말 않고 바로 승낙했죠. 첫 번째 금고 라인강은 200년 역사를 가진 신형조합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샤오바이가 화장실을 빌려 쓰는 척 은행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었어요. 팀의 도둑 샤오메이가 동쪽을 치는 척하며 서쪽을 노리는 수법으로 경비원의 열쇠를 감쪽같이 빼돌렸고요. 샤오메이가 금고실에 들어간 뒤 해커 금발녀가 프랑스인으로 변장하고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이 신형조합에서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지점장뿐이었거든요. 지점장의 주의를 끄는 사이 샤오바이와 샤오메이가 합류해서 경비원의 열쇠로 지하금고에 진입했습니다. 전설 속의 금고 라인강이 두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샤오바이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각각의 자물쇠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다른 자물쇠와 서로 연동되고 있었죠. 샤오바이는 긴장한 채 들리는 모든 톱니바퀴의 위치를 맞춰 나갔는데요. 지하 개봉왕인 그조차도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손잡이를 당기자 라인강의 문이 정말로 열린 겁니다. 두 사람 모두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죠. 커다란 가방 2개의 지폐를 가득 채우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목표는 두 번째 은행이었는데요. 이곳은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35명의 경호원이 24시간 순찰하는 왕립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최고의 해커 금발녀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어요. 그녀는 소리 소문 없이 보안 시스템에 침투해서 샤오바이에게 위조 출입증을 만들어줬고 덕분에 그는 거침없이 은행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발녀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CCTV 화면을 조작해서 경비원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문 앞에 도착한 샤오바이가 카메라 앞에서 문을 여는 시제를 하자 반대편의 금발녀가 타이밍에 맞춰 잠금을 해제해서 그를 금고실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안에 있던 경비원 2명을 제압하자 전설의 두 번째 금고 발키리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샤오바이가 다가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물쇠 내부에 구형의 특수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기도 전에 자물쇠가 저절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이 금고는 마치 자체 생명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둥근 구체는 끊임없이 뛰는 심장처럼 탐욕스러운 인간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이제 샤오바이에게 남은 기회는 단 한 번.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금고는 영원히 잠겨서 다시는 열 수 없게 됩니다. 샤오바이는 숨을 죽이고 정신을 집중해서 한 치 한 치 톱니바퀴를 정확한 위치에 맞춰 넣었어요. 그 순간 모든 자물쇠가 일제히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샤오메이는 금고가 다시 잠겨버린 줄 알았지만 샤오바이는 태연하게 문 손잡이를 돌렸죠. 발키리가 열렸습니다. 해낸 거예요. 극도의 흥분에 두 사람은 하마터면 키스할 뻔했는데 샤오메이가 문득 자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떠올렸죠. 두 사람은 침착하게 거액의 현금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문 밖에는 이미 대규모 경찰 병력이 도착해 있었어요. 아까 경비원이 CCTV를 점검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샤오바이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건 보이는데 반대편 카메라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경비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재빨리 차에 올라타 도주했어요. 그런데 샤오바이가 샤오메이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이 녀석이 갑자기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샤오바이를 밀어 떨어뜨린 거예요. 샤오바이가 자기 여자친구와 뭔가 있다고 의심해서 일부러 범행 현장에 내버린 겁니다. 무사히 탈출한 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샤오메이는 그 자리에서 코수염 남자와 헤어지고 팀을 떠났습니다. 금발녀도 함께 빠져나왔고요. 그들은 샤오바이의 상황이 몹시 걱정되었는데 그의 집에 가보니 놀랍게도 무사히 빠져나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차에서 밀려난 뒤 길가에서 자전거 한 대를 낚아채서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며 기지를 발휘해 도주했고 결국 기차 한 대에 올라타 경찰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뭉쳐 새로운
새로운 팀을 결성하고 원래 계획대로 세 번째 전설의 금고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금고는 왕립 카지노에 보관되어 있었고 내일 새벽 5시에 은행으로 재이송될 예정이었어요. 그들은 이송 도중에 금고를 가로챌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경찰은 이미 카지노 앞에 촘촘한 그물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금고 2개를 훔친 전적이 있으니 이 카지노가 마지막 목표일 게 분명했거든요. 부하가 미리 카지노 측에 알려 협조를 구하자고 했지만 경감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범인들은 반드시 새벽 5시 이송 시간을 노릴 것이고 그때 한꺼번에 잡으면 된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절대 김세게 해선 안 된다고 했죠. 시간이 되자 경찰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배인을 찾아가 금고가 위험하다고 알리자 지배인은 웃으며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경감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사무실에 가보니 지배인은 이미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고 금고 이송 시간을 앞당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경감은 그제야 멍해졌죠. 맞습니다. 카지노에 연락한 경찰은 바로 금발녀가 위장한 거였어요. 해킹 기술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경찰 전용 회선으로 바꿔치기해서 카지노 지배인을 완벽하게 속이고 금고 이송 시간을 앞당기게 만든 겁니다. 한편 샤오메이는 이미 이송 차량에 잠입해서 차량을 장악한 상태였고요. 샤오바이가 덮개를 걷어내자 전설의 황금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몸이 금괴로 만들어져 그 자체만으로도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존재였죠. 해독 난이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는데 자물쇠가 무려 7개나 달려 있었고 각 자물쇠의 내부 구조가 서로 호응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송 차량 위에서 샤오바이는 마음을 고요한 물처럼 가라앉히고 하나하나 금고 내부의 톱니바퀴를 맞춰 나갔어요. 6번째 자물쇠를 풀었을 때 차량이 갑자기 그 커브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샤오바이는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졌죠. 도로가 다시 안정되었을 때 내부의 핵심 톱니바퀴 하나가 이탈해서 마지막 자물쇠를 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황금성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는데 이번 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분한 마음에 샤오바이가 자물쇠를 한 대 쳤는데 뜻밖에도 이탈했던 톱니바퀴가 제자리로 딱 맞아 들어간 겁니다. 황금성이 열렸어요. 두 사람은 커다란 가방 3개에 지폐를 가득 채우고 차를 갈아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유까지 단 한 걸음만 남았을 때 경감이 나타나 그들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는 샤오메이 일당을 5년이나 추적해왔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그녀를 체포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서 샤오메이가 교환 조건을 내걸었어요. 아무 죄 없는 샤오바이를 보내주면 자신이 남아서 경감과 함께 경찰서로 가겠다는 거였죠. 결국 경감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샤오바이는 홀로 쾌속정을 타고 떠났습니다. 샤오메이는 그와 약속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자고요. 샤오바이는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여권을 바라보며 그녀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습니다.